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3,100포인트를 드디어 좀 달성을 했습니다. 이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3,100포인트라는 것은 지난 이 2021년 불장 때, 요 불장 때 거의 고점 구간이었죠, 사실. 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를 다시 터치를 했다라는 거. 지금 그 전고점은 이제 3,300포인트인데 지금 뭐 코스피 5,000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고 4,000 간다 5,000 간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3,300포인트를 이번에 돌파를 할 것인가? 저는 뭐 무난하게 돌파할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도 엄청난 유동성으로 엄청난 기울기로 상승을 줬듯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상승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이죠. 내리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번 이 코스피 3,100포인트를 달성한 이 시점에서 과연 이제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리도록 할 것이고, 오늘 최근에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 갖고 NH투자증권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포모 오실 수도 있지만 2차전지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포모 올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포모가 올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자, 현재 이제 고객 예탁금이 한 64조 정도 되고 한 65조에서 64조 정도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융자잔고, 신용잔고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코스닥 선물 인버스를 막 빚내 갖고 사신 분들이 많은데 아유 정말 파산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좀 조심하시고, 이런 거를 왜 투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막 깔렸는데, 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러네요. 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요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좀 짚어볼 것인데, 자, 여러분들 요즘 좋아요 한 번씩 좀 화이팅 하자는 좀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달아주시고 영상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중에서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물론 3.7%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14% 정도, 에코프로가 14% 정도 나왔고 에코프로 BM이 한 16%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니구나. 6% 정도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가 16% 정도 나왔고,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오늘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도 충분히 순환매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유력하게 우리가 뭐 무난하게 그냥 여기를 먹고 간다라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까지는 그냥 공짜로 그냥 가는 수준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29만 6천 원부터 한 30만 원 정도 구간이에요. 여기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이제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요 구름대 라인에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여기를 바로 뚫어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에코프로 아니고 에코프로 BM인가?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뚫어냈거든. 뚫어내고 한번 여기서 저항받긴 했지만 갭 상승으로 뛰었어요. 물론 갭 메꾸기 구간이 좀 나오긴 하지만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금 뚫어내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선행 차트로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향후 이제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홀딩스도 이러한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부분 이 그 쇼커버링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오늘 전체적인 거래 대금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네이버가 거의 한 4조 정도 먹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이 에코프로 2등이고, 지금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카카오 게임도 오늘 상한가 쳤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상위권에 좀 거래 대금 상위권에 좀 올렸고, 한 1,600억에서 두 개 합쳐서 한 2,600억 정도 자금이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들어왔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제 명단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은 에코프로 주 쪽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왔다. 향후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충분히 가능하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기를 뚫어내는 시도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안착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여기를 점진적으로 뚫어내는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이 포스코 이 홀딩스가 추세적인 상방 돌파가 나오려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무시 못 하는데, 일단 오늘 2분기 실적 관련해 갖고 발표가 난 게 아니고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NH투자 포스코 홀딩스 중국 철강 수출 감소 호재 2분기 개선 전망 요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철강의 공급 제한으로 중국 측의 수출이 줄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세 부과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갖고 목표 주가 39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자, 올해 5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38% 잠정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5월까지의 후판 수입량은 63만 톤으로 전년 대비 39% 급감했다. 열연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덤핑 예비 판정도 올해 7월 말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열연은 후판보다 수요가 4배나 더 높기 때문에 철강사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자, 그래서 2분기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이 6,500억으로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산 후판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산보다 20% 정도 저렴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쓰임새가 보통 이제 이게 두꺼운 철판이기 때문에 이 선박 건조라든지 이런 중장비, 이런 석유관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열연은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얇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도금 강판이나 칼라 강판 이런 쪽 강간 이런 데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 수요가 지금 4배나 높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반덤핑 예비 판정이 올해 7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거 관련해 갖고 어느 정도 관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중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6월 19일자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지금 44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현재 주가 25만 9천 원, 상승 여력 70% 정도. 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핵심은 요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지만, 이 에너지 소재 부분은 이 리튬 생산 법인들의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리튬 시세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영업 손실에 대한 규모가 전분기 대비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가동률이 조금 올라오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되지만, 리튬 시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손실 규모가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철강에 대한 감산 활동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이다. 4, 5월 중국 조강 생산량 수치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미 감산 활동은 일부 진행 중이다. 자, 그래서 6월 이후에 감산 활동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제품 가격 반등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요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열연의 경우 내년 도금 간판까지 그 영향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뭐가? 열연 강판 AD 예비 판정. 이게 7월 하순에 발표될 것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핵심은 철강 쪽은 조금 개선세가 나와 줄 건데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세가 이렇게 이제 나와 줄 건데 이제 소재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너무 이제 밑에 있다라는 거죠. 좀 PER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10배에서 12배, 한 11배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PB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3에서 0.4, 그러니까 0.35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리튬 시세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6만 위안을 좀 이탈하고 59,900 위안대로 지금 현재 저점을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리튬 시세로 인해 갖고 계속해서 좀 2차 전지 소재 붐은 뭐 특히 양극재가 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좀 소재 기업들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증가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연초보다는 중후반 판매량이 월별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어떤 신차 출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도 확대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유럽 시장은 매년 4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 저는 이 밸류 체인도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니퍼 Y랑 그리고 우리나라 현기차 그런 밸류 체인들에 좀 주목을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고를 보여줄 것이다.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좀 2차 전지 섹터 군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저점은 완전히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저점은 잡았는데 이제 여기서 얼마나 횡보하고 이제 올라갈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로 봤을 때 그래서 리튬 시세도 어느 정도 그때 정도 되면 조금씩 다시 반등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홀딩스부터 봤을 때 일단 21선 아직 밑에서 있고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이 쌍바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트적으로는 상승의 트리거가 더 이게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쌍바닥 구간 여기서도 쌍바닥 구간 나와주고 넥라인 넘겨주자마자 이런 식의 상승을 또 보였듯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뚫어내는 흐름이 향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물론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중요한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넥라인이죠. 넥라인이 대략적으로 33만 원 정도. 여기 넥라인을 이제 넘겨주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40만 원까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 정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저는 좀 일봉 차트를 더 안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121선에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런 구간까지는 좀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요것만 우리가 먹어도 지금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21선, 61선 간에 골든 크로스가 또 나와주고 있고 굉장히 차트적으로는
매력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갖고 좀 이 주포가 약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드럽게 핸들링을 하는데 현재 요 저점 라인에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양봉을 내어주게 되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퓨처 포스코 DX 같은 경우 오늘 상승 나왔고 여기서 딱 저항받았네요. 장기 이평선 241선에서 딱 저항을 받았습니다. 점진적으로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 정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요 정도 보는데 최근 들어갔고 차트가 가장 좀 안정적인 구간이 있는 게 바로 퓨처 M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수급적으로는 최근 들어갖고 뭐 기관들 매도세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갖고 수급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네요. 프로그램 매수세 10만 주 정도 이제 들어와줬고 금융투자 패시브 자금들 좀 들어와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매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포스코 DX. DX가 요즘 수급이 좋네요. 역시 이제 수급발로 올라가는 종목이 특히나 이제 D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이 정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급발로 올라가는 친구가 바로 DX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투심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인터내셔널. 인터도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최근 들어가고 수급이 좀 안 좋아요. 오히려 뭔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나 싶기도 하고 약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포스코 인터 역시도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이런 경우는 글쎄요. 뭐 지금 공시가 뭐 최근에 딱히 나온 건 없지만 지금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돈 안 되는 사업 뭐 속가 낸다 이런 얘기들 글로벌 가스 자산 확장 기대감 약간은 글쎄요. 요즘 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포스코가 비주력 계열사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는 있는데 인터내셔널 역시 중국 철강 자회사 지금 요거를 갖다가 유한회사에 또 매각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갖고 좀 2차 전지 그 강판 사업이라든지 뭐 전기 강판 사업이라든지 LNG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일단 드는데 일단은 좀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 종료됐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뭐 최근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공매도 현황도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그 공매도가 최근 들어가고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차도 굉장히 많이 뭐 감소된 상황이고 나쁘지가 않아요. 쇼 커버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에 한번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번 단체로 한번 좀 퍼포먼스를 좀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점이 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DX도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대차가 인터내셔널 빼고는 다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좀 개미를 털기 위해서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인터내셔널의 요즘 차트나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좀 이상함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 중에 뭐 단기적으로 좀 괜찮다 하는 종목은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DX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는 약간 중간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가치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저평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매매 잘 다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제가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물론 뭐 이렇게 봐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제가 중앙 에너비스, 요거 좀 아까워요.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르던데, 아무튼 좀 짧게 3% 커팅을 했습니다. 이게 잡아놨는데, 아이디어는 딱 잘 잡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약간 좀 엇박자가 났어요. 에너비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한번 잡아본 건데 조금 아쉽네요. 이 구장 가니까 막 22,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깝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스카이. 저 오늘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검색식에 떠갖고 이제 드렸는데, 요거 이제 드렸고, 어쨌든 오늘 뭐 스카이가 그래 큰 수익 줬으니까 13% 이상 수익을 줬으니까 여기서 만족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기 매매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너무 많은 자금 가져가고 하지 마세요. 시가총액 낮은 거 들이면 완전 다 물려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만 좀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링크는 영상 설명이나 댓글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치형 영상, 포스코 홀딩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저점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점은 이제 통과를 하고 있고, 이제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돼줘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 이제 구간이 바로 저는 지금 현재 구간 말고 30만 원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로 이제 주가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나와주게 되면 여기서 여기 추세 돌파도 나온과 동시에 여기서 자리를 좀 잡고 이런 식으로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